작지만 강한 기업. 안녕하세요. 작지만 강한 기업의 윤현녀입니다. 혜민 씨, 네. 저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작지만 강한 기업을 촬영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분야별 중소기업부터 이제는 해외 진출한 중소기업들까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해외 진출이라고 하면 위험성이 클 것 같기도 하고 또 성공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조금 불안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해외 진출 중에서도 시장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죠. 중국 진출의 전반적인 사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오늘도 홍성철 원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최근 들어서 원장님을 더 자주 뵙게 되는 것 같아서 참 좋은데요. 원장님도 방송이 거듭될수록 화면에 더 화사하게 나오시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혹시 방송을 보신 분들께서 그런 말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완전 방송 체질이신 것 같은데요.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원장님, 저희가 오늘은 이 중국 진출의 전반적인 사례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1992년 중국과 국교 수교 후에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중국 진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한국의 중소기업이 2000년도 초에 대거 중국 진출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를 해서 독자기업이든 합자기업이든 합작기업이든 만들어서 거기에 중간 관리로서 한국의 직원들을 보내게 되면은 그 당시에 문화적인 어떤 그 차이 때문에 중국으로 발령낸 걸 보니까 나를 자르려고 하는 거구나. 잘릴 것 같구나. 네. 라고 해서 퇴사를 하는 네. 중국으로 발령해서 중국 현재 근무하느니 네, 네. 그만두겠다는 생각이 꽤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국인 중간 관리자를 못 구해서 상당히 초기에는 애를 먹었습니다. 네. 이게 한 2010년도 돼서는 역전됐죠. 네, 중국으로 발령내준다 하면은 월급을 깎여도 현지 근무를 지원하는 자가 많았어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직접 가서 중국을 체험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나 회사에 적을 두고 그 중국의 문화를 알게 되고 네. 또 언어 습득이 되니까 나중에 자기가 독립해서 어떤 사업 하더라도 큰 자산이 될 것 같아서 초창기에는 한국서 받는 급여의 130%를 준다 하더라도 안 갔는데 10년 지나서는 이제 80%만 지급해도 가겠다는 지원자들이 많이 꽤 바뀌었네요. 많았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부터 중국에서 한국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서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대련시, 그 다음에 청도시, 연타이, 그 다음에 위에시, 천진시, 그런 쪽에서 대거 그 시장을 비롯해서 그 방문 투자 사절단들이 보통 한 200명씩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의 투자 유치를 상당히 희망했고 각종 세제 혜택은 물론이고 하여튼 뭐 상당히 공상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또 이것도 역전됐죠. 세제 혜택 없습니다. 그다음에 자본 들어오는 거 우리가 자본 더 많다. 필요 없다. 신기술 아니면은 받지를 않게 되는 상황이었죠. 예, 그래서 중국 진출했던 기업들의 두 가지 좀 아쉬웠던 점은 값싼 인건비 때문에 중국 시장을 중국 쪽으로 시설 기반을 옮겼다 하면은 진출 초기에 중국 내수 시장도 같이 검토하고 진입에 대한 전략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점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 제조 기반의 공장을 설립할 때 임대로 가지 않고 그 공장을 매입했다 그러면은 그 부동산의 가치 상승은 상당한 큰 금액으로 아마 그 투자 기업한테 이익을 줬을 겁니다. 근데 지금 뭐 다 철수해 온 상태에서는 뭐 남의 건물에 세입자가 들어갔으니까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게도 못내 아쉬웠던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아쉬웠던 네, 점까지 그렇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나라의 중소기업들이 중국으로 진출을 하고 있잖아요. 혹시 나라마다 중국 진출 시에 달라지는 조건이 있을까요? 나라마다는 없죠. 중국이 통일된 공산당 법에 의해서
전 지역 뭐 네. 통일적인 어떤 규제나 공산관리법을 적용하는데 네. 진입한 이제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의 차이는 네. 분명히 있습니다. 아. 이제 그 네네. 차이를 말씀드린다 그러면 네네. 일본 기업은 중국 진출할 때 3년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철저히 준비를 해요. 아, 네. 네. 세무 관계된 거, 공산관리, 네. 인원수급, 기타 등을 완벽히 네. 준비합니다. 또 CEO, 오너 또는 뭐 CEO가 중국에 진출한다. 네. 본인 스스로가 중국어를 공부합니다. 네. 그리고 현지에서 회사 운영할 때 필요한 직원 뽑을 때요. 네. 한족이 주가 되겠죠. 네. 중국인 한족. 일본어 못하면 채용 안 합니다. 어, 절대 조건이에요. 절대 조건이에요. 네. 네, 네. 다 회사 안에서 일본말 합니다. 아, 본인도 중국어 할 줄 알아요? 네. 안 합니다. 왜냐? 정확한 언어 전달 시스템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일본어로 오고 상대방이 그걸 따라오게 만들죠. 아, 그렇군요. 대신 한국 기업은 그냥 급하게 움직입니다. 네, 맞아요. 저희 바로 빨리빨리. 결정, 네. 바로 액션. 네. 한국인으로 또 좋은 장점이 뭐냐면 조선족이 있지 않습니까? 아, 네, 통역으로.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언어 안 되죠. 네. 문화 안 되죠. 성격 급하죠. 네. 그러니까 잘못 운영하다가 중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은 네. 바로 사람을 찾아요. 사람을. 네. 네. 그래서 푼다고 하는데 그게 잘못된 악순환의 고리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비용이와 더 많이 들어간 부분이 되는데 네네네. 일본 기업의 이제 특정 지역을 본다 그러면은 특정 지역에 일본 기업 수보다 한국 기업이 월등히 많습니다. 근데 투자 규모는 일본 기업이 많아요. 네. 금액이 큽니다. 단위별 투자 금액은. 네. 근데 한국 기업들은 이제 진출한 기업 수는 많죠. 네. 근데 투자 규모는 이제 약간 스몰 사이즈가 많죠. 아, 네. 그러나 일본 기업 분들을 보면은 진짜 준비성이 철저하고 네.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조직이 움직입니다. 조직이. 네. 그러니까 쉬운 예로요. 네. 일본 기업 A란사가 네. 중국의 관계 법규를 어겼어요. 네. 그러면은 일본 기업 협회에서 모입니다. 아, 네. 이 지적받은 사항이 중국 어떤 법에 어떻게 위배된 거냐. 네. 법리 분석을 들어가요. 네. 그래서 철저히 그 대응합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일본 기업 못 건드려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건드렸다는 네. 담당 공무원 잡아서 날라가게 되거든요. 아, 네. 그쪽에 법리에서 더 맞거든요. 네. 근데 우리 한국 기업은 어떠냐? 어떤 저 상황 때문에 공무원이 와서 지적사항을 했다. 네. 그럼 저희는 가만히 있다가 밤에 사람을 찾아서 저녁 사주고 네. 또 술 사주고 네. 가는 길 또 심심치 않게 봉투에 돈을 넣어서 아. 봐달라고 넣어줍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게 또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요? 그거 가지고 문제가 안 되죠. 아, 그래요? 근데 한국 기업이 이제 독자 기업이 설립됐다. 네. 그러면 이제 중국 공무원들은 얘기하죠. 네. 아, 호구, 봉, 또 하나 들어왔네. 아, 정말 아쉽다. 하여튼 뭐 이어령, 비어령 있잖아요. 걸면 걸리거든요. 네, 근데 네. 이거 한번 풀어야 되는데 네. 한국 기업도 이상하게 결석이 안 돼요. 네. 스스로 풀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대화가 안 되니까 네. 사람을 찾되 거기 껴있는 조선족 친구들이 통역을 퍼펙트하게 못 하거든요. 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국 기업가들은 언어의 전달 과정이 대학원 수준인데 네. 통역해주는 조선족 전문 통역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초등학교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대화가 되겠습니까? 아, 안 그러게요. 되죠. 네네. 그래서 결국은 뭐 그냥 당할 수밖에 없고 또 기업을 오해가 유지하려면은 생기고, 네. 또 이렇게 잘못된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악순환이 연속이 됐었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현재도 중국 시장으로 진출하는 기업이 여전히 많다고 알고 있는데요. 향후 중국 시장 공략에 대한 전략적 접근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이 있다면요. 중국에 진출할 기업이 추가적으로 진행된다 그러면요. 시간을 갖고 최종 결정권자는 그 의사소통이 돼야 됩니다. 네. 저 말이 맞다, 틀리다, 네. 또는 잘못됐다, 정확하다는 네. 최종 결정권자는 알아들어야 됩니다. 네. 그거 문제고요. 그 다음에 중국 전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네. 그 성마다 그 적용되는 관계 법규 또는 문화 네. 이거는 반드시 파악하고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뭐 중국을 떠나서 이제 베트남을 가지 않습니까? 네. 베트남으로 갔다가 또 미얀마로 가든 캄보디아로 갔든 이 두 가지 사항은 반드시 숙지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되고요. 네. 그 다음에 중국 시장이
한국의 입장에서는 네. 반드시 공략해야 될 거대 시장이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거는 전략적 비전을 중장기 플랜을 가지고 네. 제대로 접근해야죠. 일개 개개인의 중소기업 대표가 중시장 진출에 들어가서 네. 성공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아, 네. 예,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을 또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국에서 한류 열풍을 불어서 일부 소비자 품목들은 네. 매출을 많이 올리고 있어요. 네. 뭐 한국 화장품 네. 인정해 줍니다. 네. 그 다음에 고가의 일반 소비재 네. 그것도 또 인정을 받고요. 네. 그 다음에 패션 분야도 또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네. 패션 분야에도 10년 전만 해도 중국이 절대 못 따라온 두 가지가 있어요. 한국 기업, 한국에 못 따라온 두 가지. 뭔가. 그게 대만과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 의류 패션 산업 쪽으로 네. 소재, 아, 그다음 디자인 이거는 10년 전 못 따라왔어요. 아, 네네. 그래서 대만 쪽이나 한국 쪽이 의뢰했는데 네. 지금은 다 따라왔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근데 그런 부분이 또 없지 않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식품 쪽도 상당히 뭐 괜찮기 때문에 네. 그런 쪽으로 수출을 증대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수출 증대 또는 중국의 내수 시장 공략하기 위해서 일반 중소기업들이 가장 많이 취하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제가 볼 때 코트라 이용한다고 하죠. 코트라 이용할 수 있죠. 네네. 코트라에 꽤 많은 그 반관 반밀 아닙니까? 코트라가 네. 정부 투자 반, 민간기업 네. 반. 근데 대령 같은 경우도 인구 700만이에요. 네. 한국 기업이 많을 때는 뭐 3만 개씩 있었는데 네. 그때 코트라의 주재관이 5명이에요. 5명이 동부 삼성을 커버했습니다. 네네. 동부 삼성 전체 인구가 1억 1000명이거든요. 네. 면적이 대한민국보다 한 3배 더 클 겁니다. 네. 관리가 안 됩니다. 중소기업의 실적인 도움은 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아, 네네. 그래서 각계 전투식으로 각 박람회에 이제 네. 전시에 참가를 합니다. 전시에 참가해서 빅바이어를 만나야 되는데 네네. 빅바이어를 만나기 이전에 오며 가며 경비를 어떻게든 네네. 세이브 시키기 위해서 네. 제품을 팔아요. 거기서 소매하고 있습니다. 팔아서 네. 그 경비라도 해가지고 뭐 참가비라든가 아니면 뭐 출장료를 빼려고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제대로 된 상품 가지고 제대로 된 박람회를 참가해서 네. 빅바이어를 만나야 되는데 네. 여건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시간과 경비를 좀 많이 좀 지출한 경우가 있었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드릴 말씀이 저희 국가 R&D 과제를 지원받은 네. 회사 중에 성공한 케이스인데요. 네. 우리 저 윤현영 선생님 혹시 형광등이 이거 하나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형광등? 일반 가정에서. 형광등이요? 예. 요즘에는 좀 LED로 좀 많이 사용을 해서 좀 무지할 수도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반 형광등이 한 3,000원 하자. 3,000원 3,000원 정도 아, 하는데요. 오산에 있는 지모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네네. 형광등 만들어요. 네. 근데 형광등 하나에 10만 원입니다. 하나에 10만 이해가 원. 10만 되십니까? 원이요? 10만 원. 근데 그게 하나에 소비가 10만 될까요? 미국의 네. 가장 큰 반도체 회사가 네. 그 회사와 독점 계약해서 오, 그걸 수입해 네. 가요. 대단하죠? 네. 이건 특화된 기술 아닙니까? 네. 네. 이런 기술 갖고 있는 회사가 오산에 있다고 치면요. 네. 오산시 시장 쪽에 네. 시 차원에서 네. 자기 지역 내 혁신적이고 우수한 상품이 있는 회사만 초이스해가지고 네. 자 중국의 그 지역 넓은데 네. 전국 박람회 다니기 힘듭니다. 그쵸. 유명한 국제 박람회 있어요. 네. 북경, 상해, 광저우, 심천, 홍콩 네. 이런 박람회에 참가하잖아요. 네. 세계적인 유수의 바이어들이 다 모입니다. 거기서 네. 승부를 걸어야 되거든요. 아, 네. 그렇다면은 만약에 지금 오산시 얘기했지만 오산시장이 자기 지역 내 혁신적이고 우수한 상품이 있다. 네. 그럼 다 취합해서 네. 한국관 형태로 그 아까 얘기한 5개 박람회에 나가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중국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그 유명한 박람회는 세계 전 바이어가 다 네. 오거든요. 그럼 수출 실적으로 오달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개개별로 각 계절도 들어가서는 네. 효과가 없습니다. 네. 자, 광저우 박람회만 해도 워낙 넓어서 3일간 다녀야 돼요. 우리나라 코엑스 3시간이면 놀죠, 3시간. 네. 아무리 큰 박람회, 네, 뭐 맞아요. A간, B간, C간, D간 네. 3층까지 있어도 네. 3시간이면 다 돕니다. 네. 근데 광저우 박람회 3일 걸립니다. 그래도 못 3일이요? 봐요. 네. 못 봅니다. 그러니까 세계적 상품 다 모인다는 얘기죠. 네. 그 제가 볼 때 그
국가 R&D 자금을 지원받아서 중소기업에 네. 좋은 제품 만들게끔 지원해 주는 거 당연히 필요하죠. 네. 지원받았어요. 좋은 제품 만들었어요. 네. 이 팔로 개척해 주는 거. 네. 제가 볼 때 지방자치 단체 장이 네. 이제 자기 지역 내 우수 중소기업 상품 발굴해서 네. 한국화 형태로 그냥 B2B 개념으로 네. 각계 전투하지 않도록 네.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원장님 말씀 듣고 나니까 그 일본이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는 좀 그런 부분 저희가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기업들이 좀 단합하고 하는 부분이 좀 개인별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설명을 네. 해주셔서 이제 그런 부분은 좀 네. 저희 기업들도 좀 준비를 충분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제가 또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원장님, 한국에 다이소가 있는데 다이소 워낙 유명하잖아요. 네. 연간 매출액이 몇 조 원이라고 제가 이제 예, 알고 있는데 가격대가 되게 저렴한 상품부터 해서 다양하게 판매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판매 제품에 그런데 90%를 보면 사실은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한국의 우수 상품을 이제 중국 내 가정에 판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어떠세요? 네. 좋은 얘기인데요. 중국의 어떤 기술 개발, 웬만한 일반 소비재 제품에 대한 기술 개발 능력이 월등히 능가하기 때문에 네. 또 원가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 소비재는 불가능하고 네. 특화된 고급 상품으로 네. 공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네. 하죠. 그다음 또 한 가지 아까 일본 기업을 말씀했지 않습니까? 네. 중국에서 일본 기업에 대한 어떤 지역적인 어떤 역사적인 감정이 많아가지고요. 네네. 중국에 들어오는 일본 오너나 네. CEO는 가족을 못 데리고 들어옵니다. 어, 혼자 옵니다. 네. 왜 그렇게 그런지 아세요? 규제를 한 건가요? 규제가 아니라 민족의 어떤 감정 골이 깊어가지고요. 유사시에 네네. 혹시나. 폭동.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폭행. 네, 네. 실제로 상해에서도 발생했고 네네. 중국 대내에서 발생했습니다. 네. 그래서 자녀들의 신분 보호를 위해서 유사하면은 유사시 네, 네. 그냥 단신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아, 일본으로. 네, 네. 그래서 가족들은 안 데려오죠. 아, 근데 한국은 중국에 우리 다 데려가잖아요. 말통하는 조선족이 있겠다. 가족들 다 데려와서 뭐 유학도 시키죠. 네, 이참에 배우자 막 이러면서. 북경에 네. 북경에 무슨 신청이라고 있는데 거기 네네. 이제 한국선 되게 많이 살아요. 네네. 근데 거기는 이제 그 부인 되시는 분들은 너무 편하고 좋으니까 네네. 이제 한국에 안 들어가겠다고. 네. 가정보험만 뭐 두세 명씩 데리고 네. 편하게 네. 이렇게도 있었던 상황인데 하여튼 제가 볼 때 중국 시장 공략하려면 이제 네. 일반 제품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거는 불가능하고요. 네. 네. 특화되는 아이템 가지고 접근해야겠죠. 네. 네. 네, 이 한국 기업 중에 초기에 중국 진출에 성공해서 그 당시에 S물산과 또 뭐 L 상사를 놀라게 한 젊은 중소기업이 있다고 하는데 궁금해요, 원장님. 좀 소개 좀 예. 네, 부탁드립니다. 아주 재미난 얘기거든요. 네네. 진짜 이럴 수가 있을 정도의 사항이 초창기에 발생됐어요. 네. 참고로 저도 그 중국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네. 영업 네. 집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아, 한국의 네. 사업자거든요. 네. 사업자고. 저도 웬만큼 제가 중국을 한 200번 이상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아, 네. 또 저희 두 아들들도 또 중국에서 네. 유학을 잘 마치고 와가지고 네. 국내 굴제 기업에 근무하는데 네. 저 들은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중국의 그 당시에 동북삼성 하얼빈 쪽에서 네. 한국 기업한테 제품을 구매하겠다고 네. 의뢰가 들어온 겁니다. 아, 특수 네. 소재입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기업이 규모가 작았어요. 네. 작았는데 다 젊은 친구들이었죠, 젊은. 네. 근데 와서 상담하자니까 들어갔어요, 3명이.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들어갔어요. 네. 40대 초반입니다, 다. 아, 네. 건너가서 상담하는데, 저도 처음이니까, 그 당시에 네. 초창기였으니까. 미팅을 하니까 도착해서 호텔 안내해줘서 거기서 쉬고 아침 10시에 네. 계약에 관계된 미팅을 하자. 그래서 네. 이제 참가를 했어요. 그 통역이 이제 존경이 이제 옆에 붙었죠. 네. 그래서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통역. 네. 저쪽도 뭐 총경리, 네. 그러니까 대표 CEO죠. 중국은 이제 회장, 오너를 동사장이라 하고 네. 최고 관리자, 경영 관리자를 CEO, 총경리라 합니다. 네. 총경리라고 이제 직리가 있죠. 네. 우리나라는 이제 사원,
그다음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네? 그다음 이사, 상무, 전무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중국은 동수장, 그다음에 총경리, 그다음에 직리, 그다음에 이제 사원입니다. 이거 참 체계적으로 막 10단계 이상 없습니다. 그 이제 총경리 있고 직리 쭉 앉아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통역해 주니까. 자, 이 제품이라고 생각할게요. 이 제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달라. 설명 쭉 해줘요. 그러냐. 좋다.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00톤 살 텐데 얼마까지 내고를 해주겠냐. 이렇게 얘기 나와주면 되게 좋지 않습니까? 제품은 다 알았으니까 계약서, 합동서를 쓰자고 합니다. 그래서 1조 1항을 쭉 읽어요. 이렇게. 제품은 다 파악됐으니까. 그러다 이제 점심시간 돼요. 점심시간. 그러면 점심 먹으러 가요. 중국의 그 당시도 지금 마찬가지지만 보통 2시간, 3시간 갑니다. 점심시간 때. 술 마시고. 점심시간에요? 네. 그럼 다 취했어요. 그쪽에 총경리가 약간 취하신 것 같은데 내일 다시 10시에 만나서 미팅을 하자. 그래요. 근데 또 이제 쉬고 이제 또 미팅을 하는데 1조 1항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1조 1항 다시 검토. 그래서 들어가서 한 4조까지 갈 차. 20조가 남았는데 4조 가니까 점심시간 됩니다. 식사를 하자고. 그래서 또 우리 같이 술 마시는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서로 사업 얘기하고 뭐고 거기서 뭔가 이루어지거든 솔직히. 그래서 이거 응했더니 또 그날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일째 되는 날. 또 다음 날로 넘어갔어요. 또 4조까지만. 다시 또 1조 1항 재검토. 그때 이제 옆에 전문의사가 젊은 친구들이니까 통역. 야, 4조까지 갔잖아. 5조부터 시작하라고 그래. 아이고 말하고 이제 못 들으니까. 근데 이게도 그래도 한 번 더 확인해야 된다고. 다시 그래서 한 5조까지 갔어, 5조까지. 또 점심시간이. 또 점심시간이. 그래서 이제 술을 안 마시지 말자. 술을 안 마셨어요. 그랬더니 공장 견학 가자. 이 소재 가지고 우리가 뭘 만들 건데 보자고 갔어요. 가다 보니까 또 저녁 시간 된 거 아닙니까? 또 저녁 먹고. 5일째 되는 날 이제 다시 또 제1조 1항 들어가니까 이제 옆에 전무의사, 상무의사가 이거 아무도 계약되려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 사람과 장난치니까 여기서 끝내고 일어납시다. 팔 필요 없다. 저런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이제 사장이 그래도 생각이 깊었어요. 아니다. 더 들어보자. 그래서 20조 중에서 17조까지 갔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6일째 되는 날. 다행이네요. 17조 갔는데 또 이제 또 술자리가 되고 뭐가 되고 근데 계약이 되면 큰 금액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이제 D-Day 날, D-Day가 자기도 이제 우리도 그 친구들 나가야 되거든요. 일주일 티켓 끊었으니까 나가야 되는데 다시 또 핵심을 비껴 나간 얘기 계속 하니까 전무이사 말은 못 알아듣겠지. 무슨 말인지. 세 명이 다 똑같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통역은 뭐 이상하게 날라오지. 됐다고 이제 둘이 그냥 의자를 박차고 나간 거예요. 이거 도대체 들을 필요도 없다. 있을 필요도 없고 박차고 나갔어요. 내 사람은 계속 통역을 들은 거예요. 그 내고가 됐어요. 금액이.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당 10,000원이면은 납품을 받겠다는 거예요. 원가가 13,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내고 오빠 던져가지고 내고에 10,000원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 결정을 하고 사인하고 왔어요. 이렇게요. 와서 검토해보니까 하나 납품할 수로 3,000원 손해가 있어요. 수량이 그게 10,000개면은 쉽게 얘기해서 10만 개면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근데 이 친구가 좋다. 첫 거래에 적자가 나더라도 좋다. 납품을 했던 겁니다. 적자를 보고. 그랬더니 그쪽에 동서장이 나중에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어쩌나 보려고 했다. 하면서 그 뒤에 오다 준 게 엄청난 물량 오다 준 거예요. 적정 마진을 봐라. 너희들 신뢰를 보기 위해서 너희들 일주일 동안 와 있었잖냐. 들어올 때 체크해보니까 일주일 뒤에 나가더라. 그래서 한번 의도적으로 한번 풀로 잡아봤다. 어떻게 나오는지. 근데 젊은 친구들은 뭐 직원이가 그렇고 그냥 니는 됐다. 대신 이렇게 납품할 줄 몰랐다. 이래가지고 뒤에 무역거래량을 엄청 뒀는데 그때 삼성물산 전 세계 그 빅 세일즈맨들이 있던 또 LG상사 분명히 오다가 계속 나가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한국 기업이. 이게 무슨 기업인지. 그래서 수소문에서 봤더니 역삼동 저 근처에 조그만 회사가 그만큼 물량만큼 납품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의 사례는 아니더라도 외국 기업과의 거래할 때는 절대 신뢰,
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중국 내수시장 공략해야 됩니다. 네. 네. 베트남도 마찬가지 뭐 값싼 노동력 때문에 건너갔지만은 네. 베트남도 1억 명 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거기도 내수시장 공략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때 가장 밑받침되는 기본 요소는 절대 신뢰도라. 아, 네, 네. 이 상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네, 좋은 말씀, 네. 또 좋은 사례, 또 네. 재밌는 사례까지 네,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혹시 우리 동포, 아까 조선족 잠깐 네. 말씀 주셨는데, 조선족 기업들이 성공한 사례들은 혹시 없을까요? 궁금해요. 네, 현지에서 또 많죠. 있으니까 많습니다. 네,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중국의 조선족 동포 기업들이 나름대로 성공한 케이스가 가장 많은데요. 많아요, 가장? 각 분야별로. 네. 왜냐하면 그 조선족 그분들은 중국 문화를 알고, 네. 중국의 언어를 알고, 한국 문화를 알고, 한국 네. 언어를 알았습니다. 아, 네, 그렇죠. 양쪽의 강점을 취합해서 성공했던 케이스가 가장 많고, 또 하나 그 친구들이 크게 성공했던 북한을 자유 왕래했다는 얘기죠. 네. 북한. 네. 그래서 북한과의 무역 거래를 통해서도 많은 이제 수익을 냈었는데, 제가 여기서도 하나 좀 발표하고 싶었던 거는 그 조선족 여성 기업의 오너가 있는데요. 네. 지금 나이 43인가요? 네. 43인데 지금 제가 볼 때 한 13명의 한국인 총경리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 네. 사람 13명이 네. 그 사람한테 월급 받는 생활을 해요. 아, 디무역이라고 하는데 네, 네. 한국의 식품, 농심 라면 네. 또는 뭐 해태 음료, 네. 식음료를 포함한 식품을 네. 돈을 가지고 독점 계약을 맺은 거예요. 오. 중국에는 나 통해서만 공급해달라. 아, 네. 그래가지고 돈을 가지고 계약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매출 규모가 엄청나죠. 오, 그래서 전 중국의 한국 마트에 네. 물건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분이 성공 사례를 보면요. 네. 어떻게 해서 돈을 벌게 됐냐면은 네. 이분이 예쁘장하게 생겼어요. 아. 예쁘장. 아, 그래서 한국 사장 통역으로 한국 왔다 갔다 하다가 신라면 네. 유통기한 지나잖아요. 네. 네. 한국 다 폐기 처분받았습니다. 네. 그걸 가져서 다 들어간 거예요, 중국으로. 오, 네. 가도 떼돈을 버는 거예요. 떼돈을 일반 시민들에게 파는 건가요? 파는 거죠. 아. 중국은 뭐 그거 크게 개의치 않거든요. 맛만 있으면. 아, 네. 처음 알았네요. 그분이 네. 그래서 성공에 대한 어떤 시드머니를 크게 확보해가지고 네. 지금은 전 중국에 네. 한국마트, 뭐 중국인이 운영하는 뭐 네. 한국 상품점이든 네. 뭐 한국 조선족이 운영하는 한국마트든 북경을 포함한 전 중국 전역 지역에 네. 한국 식품 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지금도 벌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분들이 제가 볼 때 확장성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더 뛰어난데 네. 이 한계점이 있다는 얘기죠. 아. 중국에서만큼은. 어떤 게 한계가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귀머거리, 아, 네. 벙어리가 외국 나가 사업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네. 또 문화를 모르고 또 중국에 관심을 하잖아요. 네. 관심. 네. 이거 맞아요. 일반 사람 뭐 공무원하고 술 한잔 마시면 뭐 관심 생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뻥입니다. 무슨 관심입니까? 또 하나 또 드릴 말씀은 아까 얘기 중에서 그 중국에 진출해서 사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이 기회는 많았는데요. 네. 이제 거의 뭐 놓쳤죠. 그래서 이제 특화된 상품 가지고 승부를 네. 걸어야 된다. 네. 일반 상품 가지고는요. 가서 아주 대접도 못 받습니다. 그런 상황이죠. 네. 원장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중소기업을 위한 무상 출연 자금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또 중국 내수시장 공략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 네네. 해주신 부분이 네. 이 부분도 제가 좀 말씀드린다 그러면요. 네. 2005년도에 중국 북경에서 중국에 있는 한인회장, 네. 46개 시에 있는 한인회장이 무인자리에 있었어요. 네. 거기에 이제 주중대사관, 대사, 그 다음에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그 다음에 근데 총영사인가요? 북경 총영사 모였을 때 제가 네. 잠깐 이제 구두 발표 기회가 있어가지고 네. 얘기했습니다. 네. 아니 한국의 중소기업한테는 네. 수조 원을 지원하면서 네. 왜 중국 진출한 한국 기업한테는 왜 네. 홀로서기를 하냐? 지원해달라. 그러게요. 맞아요. 네. 지원 그랬더니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총영사는 왜
세금 내요, 세금. 그냥 편하게 웃자고 얘기입니다. 네. 아, 세금 안 내놨습니까? 네. 네? 그 지원을 해준다. 수출 뭐 지원, 네. 기타 간접 지원은 뭐 해줘도 네. 실질적인 투자에 따른 설비 지원이라든가 운영 자금에 대한 지원은 한계가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재외동포재단, 혹시 재외동포재단이 뭐 하시는 데는 모르시죠?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재외동포재단.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네. 우리 동포를 지원해주는 네, 네, 부분입니다. 중국에는 조선족, 네. 그 다음에 고려족, 네. 그 다음에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동포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을 지원해주는 재단인데요. 네. 제가 재단 거기 서초동에 있었어요. 네. 그 제가 이제 동부삼성은 우리나라의 역사에 비해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네. 동부삼성만큼은 지원을 좀 해줘라. 네. 그럼 어떻게 지원해주냐? 야, 통합 DB 구축하자. 네. 네? 그 다음에 중국인들이 인원은 많다 하더라도 문화 콘텐츠적으로 좀 약하니까 네. 우리의 앞선 문화도 이거 이입시키고 동부삼성 통합 DB에 기업 DB를 넣어서 업종 간에 네. 어떤 그 협력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만들자 해가지고 설득을 해가지고 제가 중국 대련에 네. 그 당시 5만 불입니다. 5만 불. 네. 전 세계에 나가 있는 한인에 포함해서 재외동포재단에서 그 지원하기 위해서 6천 불 나간 게 최고 금액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5만 불을 제가 지원하게끔 했죠. 네. 이쪽에 그 재외동포재단의 관계자 3분하고 미팅에서 네. 제가 앉았죠. 그래서 대단하시네요. 그분들이 네. 점심 먹으면서 네. 그런 정보 좀 많이 주십시오. 네. 재단에 재원 많습니다. 네. 근데 책상에 앉아있다 보니까 이루어져 어디다 쓸지 모른다. 네, 맞아요. 근데 동부삼성은 역사적으로 저 우리 땅 아닙니까? 네. 우리 땅이죠. 네? 맞잖아요. 독도 우리 땅. 네. 동부삼성 우리 땅. 지원하자 해가지고 네. 5만 불 지원됐는데 네. 그 사용해서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네. 그분들이 개념이 없어가지고 다 용돈을 써버린 거예요. 어떡해. 그 힘들게 받아서 그분들 재단에 계신 분들 얘기는 네. 처음에 5만 불 나가지만은 이게 50만 불 나갈 수도 있고 네. 더 크게 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5만 불에서 끝났죠. 그래서 못내 안타깝죠. 네. 정부 부처에서 지원된 자금 아닙니까? 그럼 잘 활용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 좀 이제 데미지가 났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네. 그런 부분입니다. 그다음 또 하나 어차피 중국에 관계된 얘기가 나왔으니까 드린 말씀인데요. 네. 중국에 진출해서 전부 다 그 실패했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든 철수했거나 하는 기업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한 얘기. 중국 놈들 다 사기꾼이다. 또 조선족 이거 더 큰 사기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제가 볼 때 그런 원인 제공들 초기 했습니다. 불교 수교되고 제일 먼저 건너간 친구들이 좀 금융거래에 문제가 있거나 또 뭐 무슨 사고자 좀 대우 건너갔거든요. 가서 뭐 말은 안 통하니까 중국 사람한테 사기칠 수는 없고 그거는 조선족들한테 사기친 거죠. 특히 한국으로 보내주겠다. 정말. 돈 받아가지고 그 적지 않은 돈을 받았어요. 보통 2만 원, 3만 원이면은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받는데 그 동부삼성 저쪽에 그 이렇게 좀 지역적 가면은 만 위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180만 원 돈 되겠죠. 아주 큰 돈입니다. 근데 그 돈을 막 3만 원, 5만 원씩 받아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도처에서 피해 당하니까 그 부모가 자식들한테 한국 사람은 믿지 말라. 사람으로 보지 마라. 돈으로 봐라. 그러니까 그렇게 원인 제공을 했던 부분이 많습니다. 초반에 좀 잘못했네요. 네, 잘못은 아주 대표적인 예로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하다가 사고 치고 암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저쪽 뭐 연변 쪽 길림성 그쪽에 사고 쳐가지고 대련으로 왔어요. 대련에서 최고급 병원에 이제 입원했어요. 입원했는데 그쪽에서 한 50명이 조선족 한족이 내려온 거예요. 그 사람 만나려고. 영화 아닌가요? 죽기 전에 이 사람을 어떻게 설득해서 돈 돌려받으려고. 근데 솔직히 봐도 뭐 이제 계속 증상 심해지니까 다 가는데 80 먹은 노부부가 둘이 계속 이제 밤새 간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했더니
이 사람 살아야만이 돈을 받을 수 있다. 반전인데요. 이 3만 원을 네. 먼저 깡패한테 빌린 건데 네. 이거 못 갚으면 올라가면 죽는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변론하다가 병세가 호전되지 않으니까 네. 결국 돌아갔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분이 나중에 제가 죽기 전에 네. 한국에 죽고 싶다. 네? 그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한국에 가려면은 비행기에 뜨려면은 네. 그 전 세계 129 항공기가 있어요. 네. 구급 항공기입니다. 네. 전 세계 다 있거든요. 네. 근데 대련에서 인천으로 들어오는데 3천만 원이에요. 한 번 뜨는데 네. 이제 환자 싣고 의사, 간호사 같이 세팅돼서 같이 네. 날라오는데 3천만 원. 그게 아주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인페리라는 이제 배를 타고 와야 되는데 네. 조건이 대인페리 측에서 그러면 인천항에 도착했을 때 이 사람을 맞이할 식구, 친인척을 세팅해놔라. 그럼 네. 싣고 들어가겠다. 네. 근데 아무리 써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그것 때문에 못 간다는 걸 알고 그 다음날 거기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참 안타까운 게 외국 나갔으면은 네. 그 외국 사람한테 사기쳐야죠. 돈 많은 한국들한테. 왜 그 힘든 그 사람들한테 사기쳐가지고 네. 그 자식들한테 뭐라 얘기하겠습니까? 네. 그게 악순환이 고의됐던 겁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그렇던 건 아니지만은 네. 초기에 그런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좀 한국 기업이 말 통하지 않는 동포가 전혀 없는 일본 기업들은 이런 실패는 안 해요. 근데 네. 저희는 말 통하는 좋은 적이 있으면서도 도움이 되지 네. 못하고 대래 아주 실패 사례의 원인자가 됐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네. 외국 사람에게도 한국 사람에게도 이 사기는 치지 않는 걸로. 네. 네, 저희도 그 잘 정답이죠. 네. 새겨 듣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 홍성철 원장님과 함께 중국 진출의 전반적인 사례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수많은 정책이 쏟아지고는 있지만 실제 상황은 녹록지 않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국가마다 또 요구하는 조건도 다르기 때문에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시장의 조건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후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될 테니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원장님께서 또 여러 가지 사례들을 기반으로 잘 설명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원장님과 중국 진출 기업의 전반적인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중소기업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작지만 강한 기업 화이팅! 화이팅!